왕이 되고자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 무게가 설령 피 섞인 형제의 목숨일지라도 가족은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지만 때로는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선을 건국한 실질적인 창업주의자,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이복 동생과 처남들까지 모조리 처단했던 철의 군주, 태종 이방원의 비정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화만사성,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 세뇌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자식이 사고를 치면 내 노후 자금을 깨서라도 막아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해? 라며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의 안위와 내가 지켜야 할 왕국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아들이든 아내의 형제든 용서치 않는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가족에게 빨대 꽂히고 배신당해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태종의 냉혹한 결단을 통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나쁜 가족을 정리하고 진짜 내 인생을 지키는 3가지 결단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질질 끌려다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단단한 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첫째, 돈 앞에서 의리를 찾는 형제와는 연을 끊으십시오. 태종은 왕권의 위협이 된다면 배다른 동생들도 가차없이 베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왔던 친형제와도 칼을 겨눴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권력은 바로 돈입니다. 나이 들어서 형제 간에 우애가 좋으려면 딱 하나, 서로 돈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늙어서 사업하다 망한 동생, 도박 빚진 형님이 찾아와 우리가 남이냐,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때 마음 약해지면 같이 죽습니다. 형제의 빚을 갚아주느라 내 집을 날리고 조카 사업 자금 대주느라 길거리에 앉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태종이 이복 동생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두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목숨입니다. 돈은 못 빌려준다. 대신 밥은 내가 삼아. 이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 말에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욕하며 떠나는 형제라면 애초에 당신의 형제가 아니라 당신의 돈을 노린 거머리였을 뿐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살듯 돈을 탐하는 형제를 쳐내야 당신의 가정이 삽니다. 둘째, 선을 넘는 처가와 시댁, 친인척을 경계하십시오.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는 남편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왕이 된 후 아내의 남동생들인 민씨 사형제를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척이 설치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그 집안의 도움을 받았어도 처가 식구들이 내 집안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며느리 집안, 사위 집안 혹은 내 형제들의 간섭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님네는 차 바꿨다는데 우리는 뭐냐? 처남이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한턱 쏠한다 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간섭합니다. 내 집의 주인은 나와 내 배우자입니다. 제3자가 설령 그것이 핏줄이라도 내 가정의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는 친척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고하십시오.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태종이 처남들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했듯이 당신도 외부의 간섭을 차단해야 부부의 평화와 노후의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단속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문단속입니다. 셋째, 자식이라도
자격이 없으면 왕관, 즉 유산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태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장남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충령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장남을 버린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냉정했습니다. 양녕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여색을 탐하며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조선이 망할 것이 뻔했습니다. 태종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거부하고 피눈물을 머금고 못난 아들을 쳐냈습니다. 그 결단 덕분에 조선에는 성군 세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나이 40이 넘도록 부모 집에 얹혀 살며 캥거루족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박이나 코인으로 빚을 지고 손을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부모의 연금까지 뜯어가는 자식입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끊으십시오. 유산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학대입니다. 스스로 밥벌이를 못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이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하고 결국 자식은 폐인이 됩니다. 태종처럼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자격 없는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자식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마지막 교육이자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종은 죽는 순간까지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살인을 즐겨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은 그리고 어른은 고독한 자리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착한 부모, 착한 형제,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악역을 자처하더라도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맺어야 할 것은 맺어야 합니다. 나이 든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시간과 당신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이것들을 해치려 드는 자가 있다면 그가 설령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성문 밖으로 내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평화로운 왕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